화성은 지구를 제외하면 아마 태양계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진전된 행성일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구의 해저보다 화성의 지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셈인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로 감이 오지 않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은 수수께끼로 가득 찬 행성인 화성의 놀라운 불가사의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코롤요프 크레이터. 화성의 표면이 과거부터 계속 음울하고 건조한 붉은 사막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 이곳에는 강이나 호수, 심지어 바다도 있었는데요. 이건 현재의 과학에서 이미 확고한 사실로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괴멸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화성의 대기가 거의 상실되었고 이때 수권도 증발해버렸다고 합니다. 현재 당시 화성의 모습은 극관으로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비에트 우주개발의 아버지에 의해 명명된 코롤요프 크레이터는 화성 북극에 있는 주요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붉은 갈색의 산등성이가 거의 완벽한 원으로 이어져 있으며 그 안에는 거울처럼 매끄러운 얼음 호수가 반짝반짝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저화질의 이미지인데도 훌륭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죠. 크레이터의 지름은 81km, 안에 있는 얼음의 두께는 1.8km입니다. 덧붙여서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이칼 호수의 수심은 불과 1.6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계산에 따르면 코롤요프 크레이터에는 약 2200세제곱킬로미터의 물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려 그레이트 베어 호수에 필적하는 양입니다. 흥미롭게도 이곳의 얼음은 북극에 있는 다른 극광과는 별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코롤요프 크레이터는 쉽게 말해 충돌 크레이터로 대형 천체가 화성 표면에 낙하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원래 지하에 호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호수가 운석의 충돌에 의해 지표로 나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화성의 대기가 손실됨에 따라 온도가 저하해 갔습니다. 그런 과정에 의해 호수가 얼어붙어 증발을 면했다는 것입니다. 녹티스 미로. 화성의 적도 약간 아래를 보면 거대한 마리넬리스 협곡이 있는데요. 이 협곡을 우주에서 보면 마치 크게 긁힌 상처처럼 보입니다. 이 협곡의 길이는 4,500km 이상, 폭은 장소에 따라 600km에 이르며 깊이는 11km에 이릅니다. 이 협곡과 비교하면 그랜드 캐니언은 세 발의 피해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리넬리스 협곡은 서쪽에 있는 녹티스 미로, 밤의 미로라고 하는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이름을 가진 고지대에 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미로의 높이는 대략 11km입니다. 미로라는 이름은 무수히 깊은 계곡이나 협곡이 고지대를 이리저리 종횡무진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주에서 보면 정말 미로나 거미줄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이곳에는 극심한 지각 변동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이를 본 전문가들은 이 미로가 지금으로부터 20억 년에서 30억 년 전에 형성된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화성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물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장소에서는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아침이 되면 안개가 낀답니다. 타르시스 3산. 마리넬리스 협곡에서 다시 서쪽으로 나아가 녹티스 미로를 넘어서면 타르시스 지역에 이릅니다. 이 지역은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타르시스 지역 최대의 볼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올림포스 산인데요. 기저로부터의 높이는 무려 26km에 이릅니다. 올림포스 산의 높이는 에버레스트 산의 3배, 금성의 맥스웰 산의 거의 2.5배에 해당하며 지름은 약 540km입니다. 이 산이 워낙 높고 커서 화성 어느 지점에서 봐도 전체상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산 정상에 섰다고 해도 사면의 대부분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 보이지 않을 지경입니다.
이 산의 기슭은 경사가 매우 심해서 거의 수직으로 된 벽이 7km에 걸쳐 이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산은 원래 바닷속에 있었고 그것이 용기하여 거대한 섬이 되어 거기에 바다가 밀려들어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올림포스 산 옆에는 활동을 멈춘 거대 화산이 3개 더 있는데요. 높이 19km에 이르는 아르시아 산, 18km의 아스클레우스 산, 그리고 14km의 파보니스 산입니다. 지구의 8,000m급 산들조차 적수가 안 되는 까마득한 저편을 올려봐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레벨입니다. 이건 태양계의 다른 행성이나 위성의 산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에벨스베르데 크레이터. 화성의 남반구에 있는 마르가리티파 대륙에도 흥미로운 크레이터가 몇 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에벨스베르데 크레이터인데요. 이 크레이터는 코롤요프 크레이터와 마찬가지로 커다란 소행성 또는 해성의 핵이 화성 표면에 충돌하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에벨스베르데 크레이터의 지름은 65km를 약간 웃도는 크기로 형성되고 나서 37억 년 정도가 경과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에벨스베르데 크레이터에는 과거 화성 표면을 흐르고 있던 풍부한 강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강은 그다지 크지 않고요. 삼각주의 면적은 대략 115제곱킬로미터, 강 바닥의 길이는 수십 킬로미터였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 강은 아니지만 화성 표면에 어엿한 수권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과거에 이 크레이터에는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발견한 강은 그 호수에 담겨 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퇴적암속을 조사한다면 어쩌면 화성 생물권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보이 협곡. 화성에 제대로 된 수권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 그것은 바로 우주보이 협곡입니다. 이 협곡은 화성의 남반구에 있으며 아르길 평원이라고 하는 화성 표면 중에서도 특히 보존 상태가 좋은 충돌 구조에서 뻗어나와 있습니다. 우주보이 협곡은 길쭉하게 움푹 파인 땅으로 과거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흐르던 풍부한 강의 바닥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강은 아르길 평원에 있는 호수에서 발원하여 에벨스베르데 크레이터 옆 홀덴 크레이터에 있는 다른 호수에 흘러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추측에 따르면 우주보이 협곡은 라돈 협곡, 아레스 협곡, 마르가리티파 대륙과 함께 과거에는 거대한 수계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수계는 화성의 적도를 가로지르는 크리스 평원에 있는 큰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운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태고적 옛날 이곳에는 바다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헬라스 평원. 헬라스 평원은 화성에서 가장 낮은 분지입니다. 화성 표면에 있는 다른 많은 지형들과 마찬가지로 이 평원도 대형 천체가 충돌했을 때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곳에 충돌한 천체는 그 중에서도 특히 거대했습니다. 이 때문에 화성 본체에 직경 2300km 정도의 정원에 가까운 거대한 흔적이 남은 것입니다. 헬라스 평원은 주위 지형보다 9km 낮고 화성 평균보다 7km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서리가 내리면 우주에서는 밝은 얼룩처럼 보인답니다. 헬라스 평원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화성에서 물이 액상인 채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라는 점 때문입니다. 헬라스 평원은 매우 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평원 바닥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화성 표면의 평균보다 대기가 훨씬 두껍습니다. 이로 인해 작은 온도의 틈새가 생겨났는데요. 이곳에서는 얼음이 녹아도 증발하는 데에 시간이 걸립니다. 아래면의 기압에서는 물의 끓는 점이 섭씨 10도 정도 되는데요. 다만 이 온도가 되는 경우는 화성에서는 여름의 낮뿐입니다. 아마도 헬라스 평원에는 영속적인 호수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있었다고 하면 우주에서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웅덩이 정도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 웅덩이에는 주기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매년 거의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 출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가 아는 것 중에서도 특히나 흥미로운 웅덩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웅덩이 속에서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많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화성은 우리에게 아직도 셀 수 없이 많은 재미있는 발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쩜 미래의 학교에서는 화성의 질이라는 수업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생기지 않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